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흔히들 피부가 약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약간만 건조해지면 피부가 불편하고 간지럽고 또 신경 쓰이고 심하면 대인기피증까지 올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지영입니다. 주로 습진성 질환을 많이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네, 그래서 아토피 피부의 대가 민망합니다.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어렵게 모셨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보통 아토피라고 하면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도 하지만은 아토피라고 많이 발음을 하잖아요. 아토피라고 하면 안 되세요. 그래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셔야 되고 아토피라고 하는 거는 알레르기 질환을 다 아토피성 결막염,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염을 꼭 집어서 얘기할 때는 꼭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다 통칭해서 아토피라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 천식도 있네요. 네, 천식 다 이제 아토피와 관련된 E형 피부염이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알레르기가 관련된 질환들은 아토피라고 통틀어 얘기하지만 그 중에 피부염은 꼭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 주로 이 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한테 많이 발견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또 성인까지도 많이 발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주요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주요 증상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기본은 가려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부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서 아주 막 갓난쟁이들의 흔히 얘기하는 볼에 빨개지는 태아부터 그렇죠? 그런 애들이 좀 크면서는 사실은 이렇게 제 피부가 펴지는 부위에 또 가를 많이 긁어요. 펴지는 부분? 예, 접히는 부분은 오히려 유소년기, 성인기가 들면서 특별한 이제 특징적인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또 아주 심한 분들은 어디라고 할 거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제 피부염이 홍반, 그 다음에 긁어서 생기는 발진, 그게 더 심해서 이제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진 태선화, 그게 좋아졌다 반복되는 색소 침착.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피부 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뭐가 특징이다 말하기 힘드네요. 그러면 이 아토피 피부염에 이제 발병하는 원인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원인도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게 피부 장벽의 문제가 더 심해서 생기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장벽, 그 외에도 피부 내에서 생기는 면역 반응, 그다음에 유전으로도 이제 그리고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은 미세먼지도 이런 환경이 미세먼지는 악화 요인이 되는데 원인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거 진먼지 진드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런가요? 처음 들어본 진먼지 진드기가 아토피 피부염. 진먼지 진드기? 네, 진먼지 진드기가 아토피 피부염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관여하기 때문에 치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이제 진먼지 진드기? 흔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외부 요인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유전이 가장 큰 걸로. 유전이라고 하면 이제 아빠 갖고 있으면 또 아이한테도 가는 엄마가 그렇게 하면 이제 가족들이 와서 싸우죠. 많이 싸우고 그렇다기보다 가족력의 가능성이 있지만 유전은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면역 반응을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 조기부터 관리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관리를 해주면은 내가 아토피 피부를 갖고 있어도 좀 이렇게 성인이 돼서까지도 좀 완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어릴 때 생겼던 아이들이 성인기가 돼서 갑자기 더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면역 반응이나 유전자 발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때가 있는 거지. 물론 그때 심했을 때 더 관리를 잘 하면 악화되는 것을 조금 늦추거나 초기에 바로 잡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치료를 한다고 해서 더 심해지는 걸 아예 막을 수 있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저는 이제 어릴 때 살짝 있었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샤워를 하면 보통 보습을 하잖아요.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아토피가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보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혹시 조기에 관리했으면 조금 더 괜찮아졌을까? 근데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이 단순히 피부 장벽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습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물론 조금
더 관여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드네요. 그렇군요. 네. 식습관도 좀 식습관은 이제 환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은 사실은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은 외국의 경우에는 땅콩을 먹었을 때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급작스러운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게 보고가 많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릴 때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소아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왔을 때 식이 제한은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일단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맞고 성인 환자들은 와서 자기가 튀김이나 뭐 인스턴트, 그렇죠. 피자 뭐 이런 거 먹고 나면 다음날 심해진다 얘기를 하는데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연구가 안 됐을 뿐이지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을 하면서 보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염도 증상에 따라서 좀 단계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증부터 이제 중증까지 이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지라고 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지라고 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니 원래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딱 보면 사실 전문의들은 알 수 있어요. 심하다 안 심하다. 예. 좀 그러네. 그렇죠. 경증이다, 중등도다, 중증이다 알 수 있었는데 이걸 수치화한 거죠. 그래서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몸, 얼굴, 뭐 사지, 그다음에 몸통 등의 홍반, 그다음에 뭐 구진, 그다음에 이렇게 긁어서 까진 데 그다음에 태선화가 생긴 병변들을 갖다가 점수화해서 몸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곱해서 점수를 해서 0에서 72점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라서 많이 쓰이는데 저는 뭐 그게 꼭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이지 점수, 눈에 보이는 점수는 뭐 10점 미만에 아주 약하지만 자기가 가려워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그렇죠. 정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중증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눠 있는 기준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객관화하는 점수가 있다. 그럼 아까 치료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치료제 선택 시 좀 주의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저도 물론 연고를 좀 갖고 있긴 한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치료제가 또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중증도를 일단 먼저 나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경증 환자, 중등도 환자, 그다음에 아주 심한 환자가 처음에는 국소 적으로 바르는 거 할 수 있어요. 바르는 거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테로이드를 잠깐 쓸 수도 있는데 장기간 이게 아토피가 만성병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환자들이 와서 피부과 질환인데 한두 번 하는데 왜 안 나와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초진 환자가 오면 이 질환이 만성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거든요. 계속 관리를 그렇죠. 만성의 의미가 뭐 환자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 치료를 받으면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하면서 약 드시면 거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부과 질환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한두 번 오면 나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아토피는 그런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만약에 너무 오래 쓴다. 그러면 피부가 그 부위가 얇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안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성이 생긴다. 내성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적합한 말은 아닌데 처음에는 요거에 잘 듣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센 거 써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점점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최근에는 국소 면역 조절제라 그래서 뭐 상품명으로는 뭐 프로토픽 엘리데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약들이 꽤 있는데 그런 약들을 발라서 스테로이드처럼 바르는 효과는 내지만 부작용은 덜한 그런 약제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걸로 조절이 되는 건 사실 저희가 경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나온 약들이 뭐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주사제 약도 있고 또 새로 나온 먹는 약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광선 치료를 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치료의 옵션이 너무 많아서 저는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지금 상황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등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환자의 상황, 병원에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는지, 학생인지 뭐 등등 많이 고려를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보면은 물론 뭐 이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객관화된 점수를 표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전문의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보고
이 사람에 맞는 이 질환이라고 약을 좀 써야 되고 또 이 사람이 경증인 것 같은데 또 심하게 가렵거나 그러면 또 다른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 거네요. 정답은 있죠. 정답은 있나요? 정답은 없는 건 아니고, 그런가요? 네, 정답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게 객관화된 점수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그리고 한 번에 진단하지 않아요. 아토피는 만성질환이기도 하고 환자가 어떨 때는 좀 좋고 어떨 때는 좀 나쁘고 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저도 환자한테 새롭게 발견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결국 정답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답은 있군요. 네. 그리고 요것도 하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선이랑 아토피 피부염의 차이를 조금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선하고 아토피 피부염의 같은 점은요. 일단 피부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피부 병변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게 같은 점이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건선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아토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적인 증상이 가려움증이잖아요. 그래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면역 체계를 들여다봐도 이건 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긴 하지만 다른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겉으로 보았을 때 홍반이 생기거나 뭐 각질이 생기거나 이렇게 볼 때는 비슷한가 싶지만 그렇죠. 전혀 다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건선하고 아토피하고 비슷한 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선생님 보시면 딱 그렇죠. 구별이 되니까 딱 뜬다기보다 조직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환자의 병의 진행 상태를 살펴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지만은 아직 내원하지 않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고 또 오랜 재발로 인해서 좀 병원 오기를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네. 그 병원을 오지 않으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아토피 피부염 병원 가봤자 똑같은 연고 주고 스테로이드 주고 맨날 심할 때 항히스타민제 주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꽤 많았는데 현재는 사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종류도 많아지고 선택의 옵션이 많아져서 오셔서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저희도 환자분을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많은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무기죠, 무기. 그래서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만성질환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피부과 약은 세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가면은 몸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로 먹는 약도 좀 세다. 스테로이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양날의칸이니까 좋을 때 딱 좋은 것만 쓰고 오래 쓰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약이고 그리고 요즘은 아토피 피부염에 스테로이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치료할 약이 많고 그리고 피부과 약이 세다는 거는 1950년대 이럴 때 무좀약 아주 세게 나왔을 때 얘기고 그거는 간 손상도 있고 해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그런 약 쓰지 않고요. 그리고 뭐 다 병원 오면 피 검사도 하고 상태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뭐 그런 약을 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저도 이번 콘텐츠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한번 피부과를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세요. 교수님께 가도 되겠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봐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콘텐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혹시 조금 부족했던 설명이 있을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이고 환자분들이 혼자 치료하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오래되고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를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콘텐츠 마칠 건데 혹시 끝인사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죠. 저희 콘텐츠는 봤지만 끝까지는 안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네, 건강하세요. 이거. 네네네. 하나 둘 한번 건강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하나 둘 건강하세요.